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이제 고속도로, 광역교통과 연결해서 그 지역의 지방도로에 피해 주지 않고 공공에서 물류 시설 사업을 좀 검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걸 추진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개발 사업보다는 좀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경기도의 정비 구역이 이제 21년도 말로 한 432개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정비 사업과 재개발 사업 또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도 GH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 정비 사업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GH의 도시 재생에서 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한 20명. 그리고 사장님이 그 전에 계시던 SH는 한 개 본부 5개 처로 한 97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GH가 조직과 인원을 개편함에 있어서 정비 사업 관련해서도 조직과 인원이 좀 개편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서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덜 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심 정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도심 재생 또 지사님께서 이제 공약에 원도심 재생을 내걸으셨기 때문에 GH에서도 지금 그 조직을 키우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권이 하나가 됐고 두 번째는 사실 어디를 우선적으로 재생해야 되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GH가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윤곽이 곧 나올 거고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이 도심 재정비에 대한 인원은 대폭 강화할 생각입니다. 예. 사실 400여 개의 경기도 내 정비 사업 중에서 GH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공 정비 사업 구역을 설정하는 그런 기준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현재 주민 제한 방식으로 사업을 인지한 다음에 일정 동의율을 만들기까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주민 제한 기준은 30%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만들어야 되는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고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직 GH가 공공 정비 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어떤 신뢰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GH가 그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라든지 역량에 대한 소개 자료라든지 공공 정비 사업과 관련된 좀 영상 자료와 같이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주민들이 훨씬 더 GH를 신뢰하고 정비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행히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도시재생과에서 그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더드림 사업이 진행되는데 많은 그 주민들과 마을에서는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대상에 대해 단계에서 열어놓다 보니까 오히려 무엇이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형 도시재생이 나가는 그 대상과 뭐 단계가 아니라 열어놓은 복무 방식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중요한 게 주민들과 함께 컨설팅 해 나가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GH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사실 오늘 오전에도 이거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걸 보시면은 GH가 총괄 시행자, 총괄 사업 관리자로서 역할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을 선도해야 되는데 컨설팅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조직을 지금 다시 조직 개편에서 추가로 더 넣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재생센터가 새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이러한 것들을 주문하고 있고 경기도형 재생이라고 이제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더 실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좀 지역구 사정을 가장 잘 아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하고 방법 대상 등등등 하는 거를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저는 시범적인 성격, 또 실험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마중물의 성격이 있었던 거죠.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물리적 사업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끝난 사업, 물리적 사업으로 완료된 이 도시행 사업을 다시금 경기도가 또 GH가 나서서 사후 관리라든지 진정으로 이 물리적 환경 기반 위에 주민들과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통해서 원 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예, 예. 현재 GH는 그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또 운영하면서 비용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전에 도시주택실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사회주택 방식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을 건물 관리, 시설 관리 측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기 입주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 그리고 마을 경제 주체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은 임대주택에 지금 현재도 그 장애인 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청년 장애인이 학교를 마치고 자립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데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거는 단순한 임대주택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친구와 몇 명이 함께 그걸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립을 위한 그 장애인 주택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장애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역할은 GH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역에 있는 조직들과 함께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 방식을 사회주택으로 적용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근에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사회주택 협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하고 지금 그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H 안에는 이제 사회주택 관련된 부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이제 아직 뚜렷한 실적은 지금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올해는 이제 GH형 사회주택, GH형 지원주택 뭐 이건 이제 제가 SH에서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실체화시킬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유럽이랑 그 북미 쪽에서 사회주택을 건설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는 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을 위한 그래서 건설 단계부터 고민을 해서 사회주택이라는 게 정립을 했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많은 수의 임대주택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주택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 지역과의 연계점을 저는 사회주택으로 풀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경기도형 사회주택이 모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